네, 우리 정치를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투데이 영식당 세 분과 함께 문을 엽니다. 김민아 평론가, 박영식 시사 에디터, 이상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공개의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질문이 정말 많은데 최근 가장 주목한 뉴스 하나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이제 최근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벌어진 일을 이제 얘기 안 할 수 없는 네, 거죠. 조지아주요. 그렇죠. 많이 말씀들 하셨을 텐데 트럼프가 분명히 자기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법이 정한 대로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취업 비자를 받아서 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취업 비자는 또 안 내주지 않습니까? 네. 그 현장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조업이 지금 여러모로 이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 제조업 설비를 다 이렇게 만드는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노동자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클린룸이 뭔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이제 기술자가 없. 그렇죠. 그러면 공장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네.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이제 지금 단기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공장을 짓는 고육지책을 쓴 건데 네. 그걸 이렇게 뭐 300명을 구금해 버리면 그러면 투자를 해봐야 이게 뭐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양국 간의 신뢰를 이렇게 흔들고 국제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정부가 이분들에 대해서 원래 미국에 그냥 뭐 지금 추진하는 법대로 하면은 추방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죠. 가는 건데 네. 자진 귀국으로 해서 전 세계로 모셔오는 방안을 일단은 얘기를 했고 네. 그거를 지금 뭐 오늘 보도를 보니까는 곧 이제 뭐 10일, 11일이면 이제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 네.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다행인데 앞으로 미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도람프가 돌람프 했다, 돌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쇠사슬로 국민을 그 300명이나 묶어가는 모습들에 전 국민이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박영식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당연히 그 내용이 제일 저는 최근 들어서 주목할 만한 뉴스라고 보고 다른 걸 또 해야 되니까 네. 조지아주 얘기보다 다른 걸 하자면 일단 네. 저희가 뭐 뒤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하느냐에 대한 이제 관심사. 그렇죠. 사람인가 여부. 요게 결국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네. 성사가 된 그 사진이 그 모처럼 우리 정치권에서 여야가 악수를 하고 서로 환하게 웃는 모습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또 이렇게 중재를 해주시면서 모두가 다 함께 한바구음 짓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볼 때 또 어제 정치권에서는 좀 주목받을 만했고 사실은 늘 그렇게 좀 화기애애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국민들의 또 잘 반영하는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오늘 관심 있게 본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네. 이 정청래 대표하고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고위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하다가 서로 옥신각신했다라는 보도가 중앙일보에 그렇죠. 단독 보도가 됐어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도 있었구나 라는 차원에서 좀 놀랐고 내가 대통령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대통령 팔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냐? 내가 그런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좀 뭐랄까 좀 원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도 네, 있었다라고 화를 하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 측에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차후에 이제 총리실 산하의 태스크포스가 마련되는 과정에 초안은 원래 당이 이제 참여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의 의중은 그러면 다른 데에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최근 들어서 재미있게 봤던 비하인드가 될 것 같은 뭐 그런 기사도 좀 눈여겨봤습니다. 결국에는 당과 정이 좀 따로 가는 시그널을 좀 보였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간다? 글쎄 모르겠어요. 각자의 길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것은 뭐 당정대가 합의한 것인데 우리가 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고 해서 이 행안부 쪽에서 권력이 비대해지면은 이 수사 종결하는 측면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의견이 대통령실과 정부는 좀 입장이 다른 건가? 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일부 좀 하게 됐다라는 그런 보도여서 뭐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입법 과정에서 당이 참여하는 뭐 기회도 열려 있긴 한데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데 딱 잘라가지고 선을 그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언론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이 기사는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헤어질 결심이 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설마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민 PD님 오늘 오프닝에 어울리는 인물 한 사람 부탁드립니다. 네, 한 사람만 꼽기에 참 어려운데 네.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한덕수. 저도 소환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서해건설 매간 매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을 소환 조사하고 오후에는 한덕수 전 총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죠? 네, 그래서 속도가 좀 이제 확 이제 빠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우리 총리님을 봐가지고 네. 단일화 전문가죠. 네. 조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또 다음 소식 같이 볼 텐데요. 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를 찾아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기념관 점거 농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열었다가 되레 문매를 맞았습니다. 관련 영상 같이 보실게요. 먼저 저희의 부덕한 소치와 광복절 기념사 내용으로 인한 일들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당신은 누구야? 당신은 누구야? 정일 너 누군데 이렇게 앞을 갖고 있어? 지나시면 깊게 나도 지나시면 김영석을 지지하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서 이 상황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형태 이번을 계기로 확실하게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부역하고 있는 자들은 뿌리 잔재 확실히 뽑는 계기가 지금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김현석 관장 도망갑니다. 지은 죄가 많은 것 같은데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말했었고 아니 강제징용도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 끌고 왔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했던 작자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이제 지적이 있었듯이 전형적인 이제 뉴라이트 인사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최근에 이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가령 이제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 역사를 두고 예를 들면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1919년 건국론이 있고 1948년 건국론이 있는데 두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우리가 통합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싸우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스탠스가 자기 입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1948년 이 건국론 이 특징이 뭐냐면 1948년에 건국이 됐다 이외의 주장은 좌편향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원래 이게 없던 주장인데 새로 생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들이 만들어낸 주장이에요. 만들어낸. 그 2000년대 중반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주장을 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주장했으니까 하나의 실체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야 이 주장도 있고 이 주장도 있으니까는 서로 이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자기들이 만든 주장을 가지고 정당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역할을 하면서 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지금 이제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이게 그래서 뉴라이트 사관을 정당화하는 작업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김영석 관장은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반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연관되어 있는 이러한 세력들이 나를 음해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회에 싸운 걸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주장을 하러 기자회견 한 거니까. 아니 보훈처 승인을 받고 온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게. 그래서 이렇게 싸움을 걸러 왔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런 사태가 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저런 논란이 벌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논란을 좀 키워서 어떤 정치적인 쟁점화를 해서 자신의 어떤 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진숙 모델 같은 거죠. 임기 보장 받으려고. 뭐 보장이라기보다도 이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정파 간의 어떤 갈등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아닌가. 그 상당히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한 것을 자기의 정치적인 지위와 관련돼서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진숙처럼 보수 남전사로 가서 뭐 정치권에 기웃거리려고 지금 이런 짓거리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금두껍이 받쳤기 때문에 좀 뭐 돈이 아까워서 좀 더 버티려고 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김영석 관장이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아직 저희가 보도로 나온 건 없으니까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정치를 하는 거라면 네. 정치 행위를 하는 거라면 일단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김영석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 임명된 김영석 관장이어서 뭐 좌파와의 싸움을 내가 시작하겠다라는 네. 그런 목적이 있는 거라면 뭐 그건 영리하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말기도 아니고 완전히 100일도 안 된 정권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박기 관장이. 이게 어떤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지 저는 일단 그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본인이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민주당 정치 세력이 뭐 배후에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국회에 싸움 걸러 온 건데 네. 그러면 기존에 자신이 기념관장으로서 무엇을 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최근에 논란이 됐던 행위들은 독립기념관을 사유화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기 뭐 친한 기독교 신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를 기념관 안에서 봤다라든지 뭐 수장고를 열어가지고 유물들을 보게 해줬다라든지 ROTC 무슨 모임을 거기 해가지고 그렇죠. 무슨 감사패를 받았다라든지 네, 뭐 이런 게 전부 다 자신이 독립기념관이라는 이 공적 공간을 사유화했다라는 문제거든요. 네, 네. 아니 뭘 잘했으면은 이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판단이라도 좀 해볼 텐데 판단할 것 없이 이 사람이 이제 공직자로서의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가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울을 좀 봐야 될 텐데 뭐 그럼 여러모로 왜- 정치 행위를 하기에도 아무튼 뭐 빵점이고 아니 예, 이거 자격이 국민 없다. 세금으로 지금 월급 주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비위들이 많은데 왜 안 잘라요? 글쎄 그 이제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는 거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저도 곤란하긴 한데 어떻게 좀 우리 이상민 씨가 한마디 해주시는 게 네. 전문성보다 정권의 코드가 맞아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둬야죠. 대통령 가만히 있어봐요. 대통령이 물러나시면은 그 임기도 같이 물러나는 게 맞는 거지요. 오. 정권이 바뀌면 같이 물러나야지. 그게 책임 정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박영식 앵카나 저기 누구야? 저기 김수미신가요? 김민하 평론가 마찬가지입니다. 여수민 아닙니다. 나중에 여기 진행자도 바뀌면 이 둘도 물러난다. 그게 옳은 거다. 책임 정치다. 본인도 물러나나요? 여기 진행자가 뭐 바뀌면 나는 성대모사잖아. 네. 대체제가 없다. 네, 그래 봅니다. 네, 우리 네. 4명 포에버 가겠습니다. 네네네. 아 근데 네. 홍준표 전 시장은 정작 이렇게 말해놓고 대구시장 시절에 네. 본인이 임명했던 공공기관 수장들이 꼼수로 임기 연장을 했다는 아주 잘 그런 있어요.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있어요. 참 이분도 왔다 갔다 하신다는 생각이 한결같은 듭니다. 사람이에요. 네네네. 한결같은 사람. 네. 계속 보도록 할게요. 김 관장 결국에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기자회견 마치고도 국회 못 떠났어요. 이거 김민전 여기 그 소통관 예약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리 배석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예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기자회견 하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경우야 이제 종종 있는 일이죠.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자기가 이 소통관을 잡았으면은 거기에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맥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모로 좀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하필이면은 그러니까 이 소통관 누가 잡아줬느냐도 그 코드가 어떻게 맞는 거냐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통관을 뭐 예를 들면은 민주당 의원이 잡아줬다. 그러면은 그게 뭐 얘기가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거로구나. 이걸 추정할 수가 있는데 네. 김민전 의원이 잡아줬다. 그러면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미 이건 어떤 메시지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뜻이 맞으니까 잡아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김민전 의원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뭐 중국인 개입 음모론 뭐 이런 거 퍼뜨리고 아주 극우적인 메시지를 일관해온 사람인 거잖아요. 잠이 또 많으신 분이에요. 잠도 많고. 자야 돼요. 자야. 그죠. 네. 네, 네. 차라리 자는 게 낫다. 이 중국인 음모론 이런 거 하는 거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탄핵 그 찬성 집회,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중국인이다. 뭐 이런 거를 그런 얘기를 뭐 퍼뜨린 당사자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백골단도 불러드렸잖아요. 그렇죠. 김민정. 그러니까 극우적인 정치 행위를 계속 해온 의원이
이 기자회견을 왜 잡아줬겠습니까? 네. 뜻이 맞아서 그런 거죠. 네. 이런 점을 봐도 김영석 관장이 이 기자회견 왜 했고 그다음에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랑 교류를 한다는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고 아까 ROTC 이제 모임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도 감사패 받고 이런 것도 거기가 ROTC 기독 장교 모임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장교가 아니고 기독 장교입니다. 네. 근데 제가 기독교 일반을 다 폄하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어요.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무슨 뭐 기도회를 연다든가 이런 거 이 마찬가지로 우측에 우클릭을 하는 극우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행위들을 이제 하는 맥락의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김 관장이 아까 영상 보셨지만 취재진 피해서 막 도망가요. 결국에는 미안함도 없고 창피함도 없고 이제 양심도 없고 역사 의식도 없고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다들 분노해서 쫓아가는 것 같은데 처신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워낙에 이제 항의가 거세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봉변을 당할까봐 이제 빠른 걸음으로 마치 도망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였는데 뭐 그 정도의 다급함이 있고 걱정과 우려가 됐다라면 국회에 일단 오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신은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면은 일단 저렇게 도망갈 일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네. 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오늘 뭐 정부 조직 개편한 얘기를 굳이 꺼낼 필요는 없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바뀌면서 자동 면직되는 이제 이진숙 같은 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뭐 독립균형과는 어떻게 뭐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네. 기존에 아까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ROTC 기독 장교회 모임이라든지 등등해서 실제 공적 공간을 사유화했다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또 공직자로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또 위반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 삼아서 진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지금 시기에는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또 공감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큰 걱정이나 우려할 필요 없이 추진하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도착 1시간 만에 국회를 떠나는 사단이 일어났는데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좀 어떤 인물로서 평가해 주시죠. 이상민. 아 제가요? 네. 저 다음 주제 보고 있었어요. 항상 준비한 더 이상 코멘트할 부분이 없습니다. 네, 너무 이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코멘트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네. 너무 완벽하게 앞에서 얘기해 주셔서 네. 이거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 관장이 지난해 구구 선영의 소년보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정강훈과 비롯해서 양대 산맥인데 네. 소년보 세계로 교회 목사를 찾아가 독립기념관 방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요청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양대 코드가 딱 드러나는 거죠. 네. 이 지금 김영석 관장을 관통하는 양대 키워드 하나가 이제 뉴라이트 사관 아까 말씀드린 거, 네. 뉴라이트 사관인 것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런 극우 기독교적인 맥락. 이 두 개가 코드가 딱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년보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하셨듯이 지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크게 열고 거기서 뭐 온갖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전한길 씨가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연설을 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운동의 기획자인 거고 그 배우인 거잖아요. 네.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소위 말하는 극우 그 세계 안에서 광화문파와 여의도파가 서로 이제 갈등하고 뭐 이런 구조인데 전광훈 목사분이 가끔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도 많이 초대를 하는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광화문파인 거고 소년보 목사라는 분이 여의도파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 소년보 목사라는 분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무슨 말씀을 듣겠다. 물론 이 뭐 어떤 학술적인 내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맥락이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내용 빼놓고 이걸 평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극우 기독교 세력까지 포함해가지고 김민전 의원, 그다음에 소년보 목사, 그다음에 뉴라이트 사관 이렇게 딱 조합을 해보면 이분이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년보 목사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을 좀 한시름 내려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이제 저녁에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네.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기억하실 때지만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그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교육감으로 출마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정승윤 후보와 소년보 목사가
대담한 영상을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를 하면서 네.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네. 부산지검이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네. 이걸 어제 부산지법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네. 손현보 목사님은 지금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 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네, 뭐 사실은 이제 이런 극우적인 개신교인들, 극우적인 뭐 목사라고 이제 참칭하고 있습니다만은 극우적인 이 분들이 요즘 순환 시대를 겪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친윤 반공 멸공 개신교인들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전광훈 목사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대법에서 벌금형 판결도 나기도 했고 최근에 또 그 수사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과거 이제 극우적인 행태를 보였던 종교인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계속해서 이제 다가오고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어이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변조한 것 같아요, 좀.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마늘과 쑥을 덜 먹어서 지금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아직 인지도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아 어제 인지도 확실하게 올렸습니다. 네, 한 주에 어제 올렸고. 많이 웃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린다고 하더니 악수는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무송 예 말씀하신 게 연결되는 게 이제 네. 손현보 목사뿐만 아니라 김정한 목사 이제 김건희야말로 무속 논란에 지금 있는데 김정한 목사에게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네. 그러니까 이게 모여가지고 네. 그 뭐 김장한 목사와 이제 다른 이제 기독교 관계자 뭐 다른 목사도 있고 이런 자리에 불려가서 네. 불려갔다기보다도 이제 그들을 불러 모은 것이든지 네. 뭐 본인이 참석한 것이든지 그래서 김건희라는 사람이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뭐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건데 그걸 이제 지금 노컷뉴스의 경우에는 제자 훈련을 받아왔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이제 쓴 했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종의 제자 훈련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김장한 목사와 이 개신교 중에 이제 그동안 정권 정치 권력하고 야합해왔던 이러한 대형교회 목사 대표적인 사람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상징적 인물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일종의 멘토 역할을 했다라고 네.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멘토 역할이라는 게 사실 김건희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주장을 했지만 뭐 얼마나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그 신실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이제 무속을 그렇게 마법을 그렇게 부리고 다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법. 이거는 이제 다른 맥락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정말 신앙의 차원에서 이제 한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이런 인맥을 가지고 김장한 목사 어쨌든 넓은 인맥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런 인맥을 가지고 여러모로 활용하고 심지어 우리가 의심하는 바가 뭡니까? 최상병 사건에서 김장한 목사가 임성근 이 사단장의 어떤 구명로비나 이런 것들의 중간 역할고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의심을 이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맥락도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김민정 국회의원 의원이란 자가 바로 김영석 독립관장을 불러 일으킨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일본 역사 세탁 말고는 아무런 그 생각도 없는 이런 독립기정관장을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게 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마지막 이제 질문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관련 의혹, 이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바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급폭력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 2학년을 리코더로 째렸는데 전치 9주가 나와서 이게 가능합니까? 9주? 구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큰 교통사고를 당해보시지 않았다면은 네.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골절이 있다라든지 좀 심각한 타박상이라든지 보통 와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보통 네. 이제 교통사고 크게 네. 나면 거의 네.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전치 9주 나와요. 뭐 이제 제가 이제 의사는 아니니까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그 부상과 관련돼 가지고 진단서를 발행해 주실 때는 굉장히 의사 선생님들이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뒤에서 한번 차에 받쳐 가지고 차가 굉장히 크게 사고 난 적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네. 그때도 이제 전치 5주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전치 5주. 근데 이제 9주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 상상하기 힘든 폭행을 그 가해자가 가했다라고 이 정도면 살인 미수예요, 진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문제 심각성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딸이 이런 사건을 벌였을 때, 네. 이런 폭행을 저질렀을 때. 아니 이제 김건희가 교육부 차관하고 통화를 한다라는 대목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때 당시에 이 학폭위원회라는 것도 원래 굉장히 신속하게 좀 개최가 돼가지고 학생에 대한 징계 또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때 내렸던 징계 조치가 뭐 이제 예를 들면 강제 전학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아니고 반을 바꿔주는 학급 변경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치였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제 김건희가 관여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특검팀이 들여다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이 대목이 가장 수상한 대목이 뭐냐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이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불거져가지고 자리를 내려놓게 됐을 때쯤에 네. 사실은 이선균 씨의 사건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크게 부각돼서 보도가 맞아요.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혹시나 정권 차원에서 수사기관이 피의 사실을 뭐 일부러 흘려서 이선균 씨에 대한 어떤 유명인의 사건을 오히려 더 키우는 방식으로 네.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제 이런 대목에 대한 의심들도 네. 이제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수의 전략이 이슈를 덮는다. 그들의 특유의 전략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 타이밍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하실 말씀 있으실까? 김건희가 난데없이 교육부 차관에 전화도 하고 김승희 전 비서관과 집중 통화해서 학폭 사건 이거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금 이전에 보도 나온 걸 봐도 이제 차관의 전화를 상당히 이제 오래 했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김승희 의전 비서관과 돈독한 관계가 있죠. 김건희가 이전에 이제 서로 그 뭡니까 대학원 다니면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런 관계도 관계지만 이 전에 이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면은 김건희라는 사람 입장에서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상당히 중요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갑자기 된 거잖아요. 그 이전에 의전 비서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왜 그만뒀습니까? 왜 그만뒀느냐? 그 논란 때문이거든요. 그 바이든 윤석열 이제 정상회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합동 공연을 해야 된다. 네. 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레이디 가가랑 블랙핑크가 왜 합동 공연을 거기서 합니까? 바이든 윤석열이 만나는데. 근데 아무튼 그걸 주장을 했는데 여기 이제 당시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말씀 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넘어갔겠죠. 네. 근데 나중에 윤석열이 아니 왜 이거를 논의를 안 하고 진행을 안 시켰냐라고 막 역정을 내가지고 그래서 이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그다음에 결국은 김성한 안보실장이 다 줄줄이 그만두는 사태가 네.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승희라는 사람이 김승희라는 분은 사실 뭐 의전비서관을 할 정도의 이런 이력이나 전문성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이벤트 전문가일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분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든지 간에 어떤 형식이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뭔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들여보낸 사람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지금 학폭 논란 때문에 그만두게 생겼다. 구해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보낸 사람인데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네,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 참 별짓을 다 했고 권력을 이용해서 학폭까지 무마했다는 거 정말 피해자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투데이 영식당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출연해 주신 세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